이번 순서에서 각 후보자는 먼저 3분 동안 자신의 공약을 발표합니다. 이후 순서에 따라서 다른 후보자와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상호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상호 토론 시간은 후보자 각각에게 총량 5분씩 주어집니다. 역시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니까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 기호 6번 국민연합 김현욱 후보의 공약부터 듣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국민연합과 기호 6번 저 김현욱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과 5대 공약에서 저 김현욱 기호 6번의 공약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드렸고, 경기도 선거관리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관리 홈페이지에서 상세히 검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약은 주민 발의제도의 신설입니다. 국회 또는 경기도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가 1380만 경기도민의 뜻에 반하는 악법이 통과되었을 때 지금 법에 대한 저항권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선진 정치의 나라에서는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대의정치인 간접민주정치의 의원들이 도민과 또는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법이 통과됐을 때 10% 유권자 서명을 받아서 직접 투표로 옳고 그름을 다시 한번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정치 후진국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많이 형식적으로는 담론되고 있지만 세부적인 민주주의를 위해서 주민 발의 제도를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 예산이 43조 정도 되는데 분해해보면 공무원 봉급과 청사 관리비가 한 60% 차지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가용자산이 적기 때문에 경기도의 구조조정, 없앨 부서는 없애고 또 주민들 편에서 새롭게 신설될 부서는 새롭게 만드는 행정구조,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도시군읍면동을 유럽이나 일본처럼 2단계, 3단계로 줄여야 됩니다. 혁신도지사 저 김현욱은 경기도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갈등 조정 업무만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공사하는 시군을 내려주고 기초자치단체가 강한 그런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무상주택, 무상의료, 무상장례, 무상교육, 무상보육, 무상급식 시대를 열겠습니다. 주택은 소유의 개념이나 부동산의 부의 축적의 수단이 아닌 소유의 개념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바꾸는 인식의 대전환을 경기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30년 저리 3% 고정금리를 우리 경기도민께 제공해서 집도 소유가 아닌 렌트 시대를 열겠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난임 또 시험관 아기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와 중앙정부가 협력해서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택 등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으로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6번 국민연합 김현욱 후보의 공약을 들었습니다. 이제 기호 5번 진보당 홍성규 후보와 1대1 자유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시죠. 네, 김현욱 후보님의 모두 발언과 그리고 공약 설명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이 거대 양당의 독점 체제를 혁파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무투표 당선이 경기도면 무려 85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주민들도 사실은 당혹해하시고 정치 개혁이 빨리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 정치 개혁도 중요하지만 이미 우리 국민들이 잊지 못하고 있는 이 윤석열 내란 일당의 내란 시도 이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이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서 단죄하고 심판할 것인가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김현욱 후보님께서는 이 내란 청산의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공약을 갖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분명하게 헌법의 가치를 위반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수차례 걸쳐서 우리 국민연합 정당에서 논평을 냈고요.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탄핵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번 투표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이 내란 청산에 있어서는 내란 본당 국민의힘에 단 한 표도 주지 않아야 되는 것, 정말로 심판하고 단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곳곳에서 내란에 동조하거나 내란을 여전히 옹호하거나 부추기는 이런 시도들에 대해서도 매의 눈으로 날카롭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김현욱 후보님께서는 통합의 정치, 포용의 정치도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정치권 안에는 또 하필이면 이 혐오와 배제, 갈라치기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개혁신당이라는 곳이 있고 이 개혁신당은 최근에 국민의힘에 계속해서 노골적인 구애를 펼치기도 하고 있는데요. 김현욱 후보님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 대선 때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그리고 지지 연설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하셨던 판단이 지금도 계속 유효하신지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지금은 제가 이준석 지금 국회의원이죠. 별로 정치 철학에 좀 빈곤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작년 대선 때 제가 그걸 선택한 것은 우리도 40대 대통령을 한번 만들어 보자.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총리를 하고 또 트럼프하고 영어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이준석 후보가 젊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판단하에 협력해서 연대를 했는데 조금 달라요. 개혁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개혁신당이 아니다. 국민의힘에서 공천 탈락자들을 지금 대거 이렇게 영입해서 단체장이나 시도위원까지 내고 있는데 개혁이 아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강한 보수정당은 국민연합이다. 보수의 촛대가 국민연합에 옮겨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고 앞으로 잘 하기를 바랍니다. 이준석 대표가 좀 철학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방향성 제시가 없다는 거죠. 네. 이 정도로 답변하겠습니다. 예,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체적인 공약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살짝 놀라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김현욱 후보님께서 제출해 주셨던 이 수많은 공약들이 사실은 보수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에서는 진보에 가깝지 않나. 특히 이제 아까 무상주택, 무상의료 등등 장례, 보육, 급식까지 쭉 말씀을 해주신 것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행정체제 개편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체제 안에서 낭비되는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들이나 이 역량상의 문제들을 체계를 시스템을 바꾸는 것으로도 충분히 여러 가지를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현욱 후보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70여 개 지정시 행정체계 개편이 되게 눈에 들어왔는데 이걸 만약에 경기도에 적용한다면 경기도에는 과연 어떤 모습의 어떤 개편이 구체적으로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광역을 먼저 통합하는데 순서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데나 선진국은 인구 20만 밑에 있는 도시는 통합하거든요. 그래야 규모가 응대가 되는 건데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광역에 좀 선거 전략용 이렇게 보는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인구가 20만 일단 안 되는 데서는 1차적인 통합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과거에 경기도 서울시 아닙니까? 박정희 군사정권의 쿠데타 이후에 서울특별시를 만들어서 경기도는 서울의 주변 도시가 됐는데 실제로는 경기도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고요. 62년도까지 우리 경기도청 자리가 지금 정부 종합청사 자리고 맞은편은 경기도의회 자리입니다. 제가 경기도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고등학교가 서울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우수한 학교고요. 경기여고거든요. 그래서 경기 중심 시대인데 전체적으로 한강을 경계로 연천까지를 서울특별시 또 한강 경계로 해서 수원하고 오산, 평택까지를 경기특별시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도민들과 또 수도권에 있는 분들하고 공론화해야 되겠지만 저는 우리 홍 후보님 말씀에 대해서도 충분히 찬성하고요. 이렇게 같이 한번 진보 보수 있는 정당을 떠나서 도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한번 담론하기를 기대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빨리 만들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체계 개편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은 처음에 이 행정체계 개편 논의가 나왔던 게 노무현 대통령 때 처음 나오면서 이른바 마창진, 마산, 창원, 진해 이 통합이 이명박 대통령 때 처음 되었다가 그 이후에 지지부진해졌습니다. 사실 이 행정구역 개편의 문제는 국토균형 개발과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수도권이 안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미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으면서 생기는 문제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진보당에서는
이 국토균형개발, 수도권에 있는 인구들을 어떻게 전국적으로 분산이라고 하는 건 강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행복하고 삶의 질을 느끼면서 살 수 있다라는 느낌이 있을 때 우리 국민들께서는, 주민들께서는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살고 싶은 이 지역을 선택할 수 있을 텐데 그런 행정구역 개편까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아까도 이제 무상주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복지 공약들을 들으면서 김현욱 후보자님께서 갖고 계신 수많은 공약들이 사실은 이 대한민국 내에서 진보 정치가 추구해왔던 2000년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지금까지 진보적 가치를 가지고 끊임없이 추구해왔던 이런 고민들이 이미 이렇게 많이 확장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가 사회 대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그 길목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정치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왼쪽에서 민주당이 개혁 의지가 낮아질 때 채찍질을 할 수 있고 고삐를 쥘 수 있는 왼쪽의 진보 진영이, 진보 정치 세력이 단단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김현욱 후보자님 처음 뵀는데 이런 정도의 공약과 이런 정도의 고민을 갖고 계시다면 이번 지방선거가 지나고 나서 민주당의 왼쪽의 진보 정치 재편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김현욱 후보자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진보당이 진정한 진보 정치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대해서 대단히 존중합니다. 국민연합이 추구하는 정치, 저 김현욱이 추구하는 정치는 좌우통합의 정치, 동서통합의 정치, 남북통합의 정치를 국민주권 시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 자신이 90년대 후반에 민주노동당을 만들 때 창당에 같이 했고요. 정치적으로 권영길 선배님이나 또 전영래 선배님이나 정성희 선배님과 같이 한 축에서 또 활동을 했고 노동조합 운동도 했기 때문에 이제 진보와 보수가 우리가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가 국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지방자치정부를 위해서 다양성과 융합의 정치를 통해서 도민들과 국민들한테 기여하는 같은 업에 종사하는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김현욱 후보에게는 아직 시간이 1분 넘게 예. 남아 있습니다. 본인의 공약에 대해서 보충해 하셔도 오케이, 좋고 예. 남은 시간을 소진하실 지금 수 이제 있습니다. 우리 홍 후보님께서 행정구역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행정계층도 있거든요. 도시, 군, 읍, 면, 동인데 미국은 이 동사무소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뭐 노동센터, 뭐 인권센터, 여성센터, 환경센터, 센터별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프랑스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도도부 현에서 두세 개 단계로 행정 계층을 줄였습니다. 그 줄이게 되면 고정비가 줄어들어서 가용사가 늘어난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예산을 보면 공무원 봉급 플러스 청사 관리비라든지 고정비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아까 무상이라는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지만 예산을 만들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고정비를 줄여야 되거든요. 이래서 혁신을 해야 되고 도의 기능은 갈등 조정 업무하겠다. 도가 직접 공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향에 있는 걸 고향 건설국에 주면 되는 것이고 그 대신에 그 인력은 전진 배치해서 기초자치단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반드시 국가로 보면 국가대교조, 경기도의 행정계층, 행정구역 통폐합은 나라와 도를 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성규 후보 5초 남아있는데 쓰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공약 검증 토론 첫 번째 순서 원활하게 진행을 했고요. 이제 순서를 바꿔서 진보당의 홍성규 후보가